코치 조경희입니다. 2주차 수업에서는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을 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장르 또는 컨셉이라고 했죠. 장르와 컨셉이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 제목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제목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우리가 실제로 제목을 뽑기 위해서는 책과 굉장히 많이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.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고,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 책 속에서 내가 영감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책을 보고 내가 정말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목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서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현재 오프라인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상으로 서점에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. 우리가 책을 일단은 쓰게 되면은 독자가 아닌 이제는 저자입니다. 저자로서 서점에 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. 서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? 바로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, 요즘에 출간 경향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, 이렇게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, 이 자녀 교육서는 또 이런 방향으로 쓰는구나, 아니면은 이 자기 개발서는 이쪽이 또 많이 사용되는구나. 지금 현재 뭐 또 대화법, 요즘 또 건강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옛날에는 대화법이라고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말투라고 많이 바뀌어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게 되면은 책을 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? 바로 책 제목입니다. 또 뭐죠? 바로 책 표지겠죠. 책 제목과 표지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매대에 깔리는 책 제목이 내 눈에 안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?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매대를 훑어보다가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내 손이 한 번 더 가게 돼요. 가서 그 책을 펼쳐볼 수 있겠죠. 그 책을 보면서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펼쳐봐요. 그러면 또 이 프로필이 보이게 되고 내 목차가 보이게 되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음에 들게 되면은 그때서야 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.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 내가 이제 이 목차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. 그래서 내가 책을 샀어요. 책을 샀는데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책 제목과 표지는 마음에 들고 목차도 괜찮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허름해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여러분, 한마디로 말해서 낚였다,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 제목과 목차가 좋아도 일단은 책 내용은 기본으로 깔려가 있어야 돼요. 훌륭하지는 못해도 기본으로 깔려가 있으면은 이 책 제목에서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만 깔려 있으면은, 제목이 괜찮으면은 낚였다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책 제목이 눈에 띄어야 뭐 이 내용이 좋든 싫든 간에 사게 된다는 거죠. 만약에 투고를 했는데 나는 정말 잘 썼어. 잘 썼는데 투고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이 안 돼. 그러면은 물론 책 내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책 제목이에요.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출판사에서 아예 뭐 그들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라는 거죠. 그리고 어렵사리 출간이 됐다 하더라도 이 책이 나오잖아요. 나오면은 매대에 깔리기도 힘들다는 거죠. 하루에도 새로운 신간이 수백 건씩 이렇게 출간이 됩니다. 그 수백 건 중에 내 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수백 대 1인데 이 수백 건 중에서 내 책이 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무래도 그들보다는
내 책이 더 돋보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는다면 이 매대에 깔리기도 전에 내 책은 어디로 갈까요? 바로 서가로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쓸 때 책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지금 현재까지도 책 제목이 생각나는 책들이 있으시죠? 그런 책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 책 내용이 좋았거나 아니면 책 제목이 좋았거나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책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각나는 제목이 있어요. 어떤 책이냐면 저자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책 제목은 생각이 납니다. 천사의 분노라고 외국 소설책인데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은 그 책 제목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죠. 천사의 분노. 천사가 분노했나요?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됐고 그리고 가연 내용도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. 이처럼 우리가 책 제목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.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책 제목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해민서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. 이 책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. 해민서님이 이 책을 내고 나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거죠. 쑥쑥쑥쑥쑥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 쓰기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책이 그 당시에 한 3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했죠. 책 쓰기에서. 그런데 지금은 300만 부가 아니라 아마 400만 부 넘게 팔렸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출간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책도 처음부터 이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제목이었을까요? 여러분이 추측하신다면? 해미선님이 표고하실 때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제목이 아니었고요. 원래는 조금만 더 천천히 가세요. 이 제목이었던 거예요. 제목이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이 좋은데 비해서 너무 좀 밋밋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출판사에서 고민을 하고 많은 갈등을 하다가 제목을 바꿔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출간을 하게 된 거죠. 훨씬 낫지 않습니까? 이 조금만 더 천천히 가세요는 추구하는 의미는 똑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목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제목과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는 밋밋한 느낌이 들고 하나는 세련된 느낌이 들죠. 그러니까 하나는 시골적인 분위기라면 하나는 좀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. 만약에 이 제목으로 했다면 이만큼 책이 많이 팔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책이 정말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보세요. 제목으로 인해서 물론 내용이 좋으니까 이만큼 베스트셀러 되고 완전 밀리언셀러까지 돼서 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게 되죠. 그래서 첫째적으로 눈에 먼저 띄는 게 제목이라는 거예요. 제목과 표지. 그 다음에 제목과 표지가 좋은 상태에서 이 기본적인 베이스도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내가 빨리 뜰 수 있겠죠. 두 번째 보실 것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누구 책일까요?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진명 작가의 책입니다.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. 대단하신 분이고. 근데 이제 이 책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1, 2, 3로 나왔잖아요.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. 원래 원 재료를 가지고 와서 소설책으로 재구성을 해서 탄생한 책이죠. 근데 이 책이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. 그 전에 먼저 한번 출판이 됐습니다. 이 제목으로 출판이 된 것이 아니고요. 사실 어떤 제목으로 출판이 된지 아시나요? 모르시겠죠?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원래 원제목은요. 1992년에 출간된 플루토늄의 행방이었습니다. 근데 플루토늄의 행방이라고 딱 출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? 누가 읽어볼까요? 말 그대로 플루토늄의 행방.
자, 너무 어려워요, 제목이. 그래서 플루토늄이라는 말은 좀 과학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과학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책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. 1992년도에 실록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지만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된 거죠. 지금 현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해남출판사에서 새로 출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이 책 대박이 났죠. 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? 원작자는 똑같은데 제목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완전히 대박을 친 케이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만큼 제목을 잘 선택하면은 사라졌다가 유명세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짓는 데는 제목 자체 내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결국 이 기획 의도는 바로 컨셉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해민서 님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죠. 그리고 그 전에 해민서 님이 진 제목은 조금만 더 천천히 가세요 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? 우리 이 현실 세대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.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내가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같은 내용이 함축돼 있지만은 이 제목과 이 제목은 훨씬 다르듯이 이 제목의 컨셉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. 제목의 컨셉이 같으면서도 이 제목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. 이 제목이 임팩트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이 독자의 눈에 바로 꽂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제목을 만들 수 있는 그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제목을 만들 때 무조건 내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은 제목을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막 내 생각에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죠. 나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창의력이 부족한데 계속 내가 머리로서 자꾸 짜내려니까 머리만 아프고 안 된다는 거죠. 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? 바로 다양한 책에서 제목들을 각색을 하세요. 각색을 하시면 됩니다. 둘째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가서 그 책들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이제 신문이나 잡지, 광고지에서 좋은 문장을 찾아내 각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은 좀 많이 사라져서 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. 뭐 구하시려면은 구하셔서 하셔도 되고요. 없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네 번째는 유명한 명언들을 인용을 하거나 각색을 하시면 돼요. 지금 현재 보면은 유명한 명언들을 인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속에서 인용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각색을 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5번째는 내 영감이겠죠. 내가 실생활에서 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을 거예요. 영감이나 이런 이제 아이디어 같은 구들은 본인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인용하고 각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아이디어가 또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. 제목 만드는 비법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제목 비법 5가지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 보시고요. 여기까지 제목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 이 제목 만드는 것은요,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.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은 이거는 영감을 통해서 계속 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. 내 머리로 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창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따지고 보면은 창작을 해서 하기보다는 각색을 해서 해요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. 창작보다 물론 뭐 생각도 아주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은 하게 되죠. 생각도 플러스하지만 전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. 일단 좋은 제목을 만들어야 내 책이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.
이거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유에서 더 나은 유를 한번 창조해 봅시다. 이상으로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